안녕하세요. 구루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은 피터슨, 샘슨, 리어든의 이론입니다. 진로 선택 과정에 대해서 컴퓨터의 정보 처리 과정과 유사하다라고 설명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직업 의사 결정에 대해서 인간의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서 컴퓨터가 정보 처리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네. 이것을 기본으로 하는 이론이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 그래서 인지의 역할을 강조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의 정보 처리. 컴퓨터의 정보 처리를 인간에 비유하자면 인간에서는 이제 인지의 역할을 인지가 이러한 기능, 정보 처리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의 주요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진로 문제 해결은 고도의 기억력을 요하는 과제다라고 했어요. 고도의 기억력을 요하는 과제다. 인지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 인지 역할 강조. 진로 상담의 궁극적 목표는 내담자가 진로 문제를 잘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네. 일반적인 진로 상담의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죠? 내담자의 진로 문제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돕는 것. 다음, 진로 발달은 지식 구조의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내포한다. 진로 발달이라는 것은 지식 구조가 성장하고 변화한다는 것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네, 정보 처리, 컴퓨터의 정보 처리를 빗대 보면 인간에 있어서는 지식이 계속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이럼으로써 직업 선택에 대한 진로가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업 선택에 대한 경험, 지식이 쌓이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진로 발달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식 구조의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내포한다. 네, 조금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직업 문제 해결과 의사 결정은 어떠한 과정들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네, 어떠한 과정일까요? 직업 문제 해결, 직업 의사 결정은 이제 인지적인 과정이죠. 네, 당연히 인지적 과정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인지적인 과정뿐만 아니라 정의적 과정, 정의적이라는 것은 정서적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인지적인 과정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서적 과정들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정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직업 의사결정, 진로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업 의사결정은 인지적 과정 플러스 정서적 과정, 이 둘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그러면 OX 제가 한번 내볼게요. OX 퀴즈. 직업 의사결정은 정서적인 과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O일까요? X일까요? 네, X가 되겠죠. 실제 선택지에 나온 내용이라서 제가 한번 언급을 다시 해봤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 진로 성숙은 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의존한다. 네, 그래서 자신의 능력에 의존한다.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제되는 내용이 아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의사결정 과정. 네,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에서 의사결정 과정. 의사결정 과정은 카스베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카스베. 자, 카스베 C 하면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의사소통 단계. 그다음 A 어널리시스 하면 분석 단계입니다. 그다음 신세시스 S죠. 이거는 종합 단계. 뭐 통합이라고도 합니다. 종합 통합. 다음 valuing 하면 가치를 평가하는 단계. 가치 평가. 다음 execution 하면 실행 단계입니다.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CASV, CASV, 의사소통, 분석, 종합, 통합, 가치평가, 실행. 사실 이 명칭만 암기하셔도 현재까지 출제된 문제에서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분, 종가실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고 카스베를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각 단계 간단히 살펴보면 의사소통 단계에서는 진로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 다음 분석 단계는 자신과 직업에 대한 이해, 종합 단계로 넘어가면 직업 대안을 선택하는 단계, 그리고 가치평가 단계는 이러한 대안들이 적합한지, 실효성이 있는지, 파급 효과 등을 판단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이제 직업 대안을 결정을 내리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취업 준비를 실행하는 단계. 그래서 의분 종가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네, 1번. 진로 발달 이론 중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의 핵심적인 가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업 문제 해결 능력은 지식과 마찬가지로 인지적인 기능에 따라 달라진다. 인지적인 기능 강조했습니다. 2번. 직업 발달은 지식 구조의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내포한다. 지식 구조의 지속적인 성장, 변화를 포함한다고 했어요. 네.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 컴퓨터의 정보 처리 과정을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과 유사하다라고 본 거잖아요. 그래서 지식 구조의 성장과 변화를 내포한다. 3번. 직업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은 인지적 과정을 내포하고 있고 정서적인 과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OX. X였죠. 정서적인 과정도 포함을 한다. 4번. 직업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 기술의 발전은 정보 처리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 2번. 진로 발달 이론 중 인지적 정보 처리 관점에 해당하는 것은 1. 개인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처리 능력을 발전시킨다. 개인의 처리 능력 발전시킨다. 네, 이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컴퓨터의 정보 처리 능력 이꼴 개인의 정보 처리 능력.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번 넘어갑니다. 인지적 정보 처리의 주요 전제가 아닌 것은 1. 진로 선택은 인지적 및 정의적 과정들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정의적이 어떤 의미였죠? 네, 정서적 과정. 그래서 정보 처리 이론은 인지적 과정, 정서적 과정, 상호작용 결과 맞습니다. 정서적 과정도 포함된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진로를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의 문제 해결 활동이다. 네, 그렇죠. 문제 해결 활동. 3번. 진로 성숙은 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의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존한다. 였습니다. 3번이 틀린 이야기. 4번. 진로 문제 해결은 고도의 기억력을 요하는 과제. 고도의 기억력을 요한다. 인지를 강조했다. 4번. 넘어갑니다. 직업 상담 기법 중 진로 선택을 일종의 문제 해결 활동으로 봤다. 문제 해결 활동으로 보았다. 무엇이죠? 네,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입니다. 5번. 다음에 해당하는 진로 발달 이론은 진로 선택은 문제 해결 활동이다. 진로 선택은. 그리고 진로 발달은 지식 구조의 끊임없는 성장과 변화를 내포한다. 포함한다. 네,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이죠. 정답은 2번인데 마저 읽어볼게요. 진로 상담의 최종 목표는 진로 문제 해결이다. 문제 해결 활동, 진로 문제 해결, 지식 구조의 끊임없는 성장과 변화. 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6번.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에서 제시하는 의사결정 과정의 절차 카스베의 의분 종가실. 그래서 미음 의사소통 단계, 그 다음 분석 단계, 기억, 종합 단계, 그 다음에 가치평가 단계, 실행 단계, 미음, 기억, 니은, 리을, 디귿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정보 처리 이론에서 진로 문제 해결 과정을 의미하는 카스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카스베 하면은 이거 완전 땡큐죠. 앞에 이렇게 영어도 다 붙여줬네요. 그래서 이거를 봐도 되고 아니면 의분 종가실
해도 되죠. 의분종 승격이란 건 없습니다. 네, 8번. 패터슨 등의 진로 정보 처리 이론에서 제시된 패터슨이 사실 피터슨인데 이거 네 우선 뭐 문제 풀이에는 그 영향이 없으니까 그냥 볼게요. 근데 이제 정확히는 이 패터슨은 다른 학자고 이제 피터슨이라고 해야 되는데 좀 이상하네요. 네. 진로 정보 처리 이론에서 제시된 진로 상담 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의분 종가실. 그래서 의분 종가실.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것 1번. 네, 이렇게 해서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 공부했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공부할 내용은 타이드만 오하라의 발달 이론입니다. 타이드만 오하라 이론은 이것만 암기하시면 돼요. 이거랑 괄호 내용 정도, 여기 빈칸 채우는 내용 정도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 전직은 탐구 선명하게 했는데 적응은 순개똥이네. 네, 이거는 이제 공부하고 나서 네, 암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이드만 오하라 이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하는 것이 자아정체감입니다. 자아정체감, 직업정체감 이것만 기억을 하셔도 문제를 거의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아정체감, 직업정체감 자아정체감, 직업정체감을 강조한 것이 타이드만 오하라의 발달 이론입니다. 그리고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기초로 했습니다. 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는 이제 조금 있다가 같이 공부할 내용인데요. 간단히 소개를 하면 심리사회적인 단계가 우리 발달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영아기, 유아기 이런 식으로 발달 단계에 따라 각 단계별로 심리사회적인 위기가 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그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 통해서 우리 개인은 잘 성숙하게 할 수 있다. 마찬가지 타이드만 오하라는 이러한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기초로 해서 이러한 발달에 따라서 일에 대한 태도를 발달시킨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다시 얘기하면 발달 과업을 처리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로 발달을 설명한 것이 타이드만 오하라의 발달 이론이다. 어떻게 설명을 했냐? 발달 과업을 처리 수행하는 과정이란 계속적으로 분화 통합하는 과정이다. 분화 통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분화 통합하는 과정이다. 분화 통합한다는 것은 분화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몸의 세포 분열을 떠올리면 좀 비유가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체세포가 분열하면서 우리는 성장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분화하고 이러한 분화된 것이 통합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진로가 발달하게 된다. 다양한 직업들, 직업 정보들을 습득하고 학습함으로써 이렇게 자아가 발달하게 되고 네, 직업 세계에 종사함으로써 이제 자신과 이러한 외부 환경, 직업 세계와의 통합이 이루어진다. 네, 분화 통합하는 과정.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의 이름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직업기와 적응기로 나뉘는데 전직업기라고 하면 직업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 적응기라고 하면 직업에 종사하게 되면서 직업 적응에 대한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구선명, 순계통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탐구선명, 순계통. 그래서 탐색기, 구체하기, 선택기, 명료하기, 수능기, 개혁기, 통합기 이렇게 돼 있는데 타이 전직은 탐구선명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타인 전직 우리는 이제 직업상담사 시험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업상담사가 되시면 타인의 전직을 도와줘야겠죠. 그래서 타인의 전직을 도왔어요. 그래서 전직은 탐구 선명하게 했는데 이분이
열심히 전직을 해놓고서 적응은 완전 순개똥으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타인 전직은 탐구 선명하게 했는데 적응은 순개똥이다. 네, 그래서 이 탐구 선명 순개통을 기억해 두세요. 네, 직업을 준비하는 시기가 전직업기라고 했죠. 네, 그래서 탐색기라고 하면 진로 탐색을 하는 시기죠. 진로 목표, 대안을 탐색하고, 구체화하기 하면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시기. 구체적인 진로 준비를 하는 시기가 구체화기, 선택기는 네,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 대안들을 선택하는 시기, 명료하기는 이러한 직업 선택에 대해서 분명히 하는 거죠. 네, 분석하고 검토하고 이러한 직업 선택을 명료화하는 시기. 여기까지가 이제 전직업기가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취업을 했어요. 직장을 얻었어요. 직업에 종사하게 되면 처음에 우리 신입사원 때는 어때요? 네, 잘 듣죠, 말을. 네, 수능하는 시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잖아요. 그래서 수능기. 이 시기를 지나게 되면 회사에 불만들도 쌓이고 뭔가 납득이 안 되는 것도 많이 보이고 이러면서 뭔가 개혁이 필요하다. 회사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시기죠. 개혁기가 오고, 그러고 나면 결국에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러한 나의 주장, 나의 생각과 또 조직의 이런 모습이 서로 타협되는 시기, 통합되는 시기가 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를 통합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탐구선명, 순개통, 탐구선명, 순개통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타이드만 오아라. 기억해야 될 것, 자아정체감, 직업정체감 강조했다. 에릭슨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기초로 했고, 이러한 그 진로 발달 과정은 분화 통합하는 과정이다. 계속적으로 네, 분화 통합하는 과정, 그리고 탐구 선명 순개통,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풀이 바로 시작할게요. 1번 진로 발달을 직업 정체감 형성 과정으로 본 것 타이드만 오아라. 2번 직업 발달이란 직업 자아 정체감 형성해 나가는 계속적 과정. 어떻게 계속하죠? 분화 통합하는 과정이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타이드만 오아라의 발달 이론. 3번 자기 정체감을 지속적으로 구별해내고, 일단 자기 정체감 나왔으니까 그쵸? 그리고 발달 과제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진로 발달 단계를 설명하며 이를 시간의 틀 내에서 개념한 학자. 네, 그래서 타이드만 오아라의 이론입니다. 자기 정체감, 직업 정체감 나오면 타이드만 오아라. 4번 타이드만은 어떤 발달 단계를 기초로 했다고 했죠? 네, 에릭슨의 심리사회의 발달 단계. 5번 직업 발달을 탐구 선명 순개통의 직업 정체감 형성 과정. 타이드만 오아라의 이론입니다. 네, 문제는 실제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네, 이번에 공부할 내용은 고트프레드슨의 직업 포부 발달 단계입니다.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직업 포부가 어떻게 발달해 나가는지를 단계별로 설명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한 줄로 이야기하면 직업 포부가 점점 처음에 굉장히 컸다가 점점 이제 타협이 된다.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그 직업 포부가 네, 그런 면이 많이 있죠. 어렸을 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현실적인 꿈을 꿨다가 나이가 들고 나를 알고 세상을 알고 이렇게 되면서 나의 꿈이 현실적인 부분으로 이제 그 선택이 폭이 좁아지는 타협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제한과 타협의 원리에 따라서 직업 포부가 발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 보면 고트프레드스는 자아 개념을 강조했어요. 자아 개념이 진로 선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아 개념 강조한 게 또 누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수퍼의 진로 발달 이론에서도 자아 개념을 강조했고, 또 여기 지금 고트프레드슨도 자아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직업 포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제한이 된다 그랬죠? 벽에 부딪히면서. 이거를 이제 한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한,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느끼면서 어떻게 됐어요? 절충하게 되죠. 현실과 타협하게 됩니다. 제한과 절충의 원리에 따라서 직업 포부가 발달하게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슈퍼의 이론에서도 그렇잖아요. 직업 진로 발달 단계 설명하면서 이제 자신과 외부 환경, 외부 요인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타협을 통해서 진로가 발달하게 된다. 마찬가지 고트프레드슨도 제한과 절충의 원리, 제한이라는 것은 벽에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 절충이라는 것은 그 벽에 부딪힌 이후에 이제 타협하는 과정, 현실과 타협하는. 그래서 제한과 절충의 원리에 의해 직업포부 발달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세부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힘과 크기 지향성 단계입니다. 어른들을 단순하게 동경하는 시기죠. 네, 그래서 외형적인 관심이 큰 시기입니다. 네, 서열의 개념을 획득하고 서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단계. 왜냐하면 힘과 크기를 지향하는 시기이니까요. 그래서 사고 과정이 구체화되는 시기고 어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되는 시기입니다. 다음 성역할 지향성으로 가면 6세에서 8세 성 역할을 획득하는 시기. 그래서 성의 발달이 자아 개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아 개념 또 나왔죠? 고트프레드스는 자아 개념을 강조했다. 제한과 절충의 원리. 그리고 성 역할에 따라서 이제 직업 선호가 이루어지고 선호 직업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게 평가하게 된다. 그 다음 3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는 무엇을 지향하느냐? 사회적 가치를 지향합니다. 사회적 가치 지향성 단계. 이 사회적 가치 지향성 단계에서는 사회 계층, 사회 질서의 개념이 발달하게 되고 주변 상황 속에서 사회 개념이 발달하게 되니까 상황 속에서 자아를 인식하게 되죠.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능력에도 초점을 두게 돼서 이러한 사회적인 능력에 부합하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 사회적 가치 지향성. 그 다음 4단계, 14세 이후가 되면 이제 자신에 대해서 또 더 초점을 두게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초점을 두게 되고 내적 자아 지향성 단계라고 하는데 자기인식, 자아 정체감이 강조되는 시기. 청소년 시기잖아요. 청소년 시기 자아 정체감이 강조되듯이 중시되듯이 자기인식, 자아 정체감. 그리고 마찬가지 청소년기에는 또래 집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래 집단의 영향, 타인의 감정, 생각, 의도를 이해하게 되는 시기가 내적 자아 지향성 시기. 그래서 자아 성찰 뿐만 아니라 사회 계층 함께 고려하면서 직업 포부가 발달된다. 자아 성찰과 사회 계층 맥락에서 직업 포부가 발달된다. 최선의 선택에 초점을 둔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렸을 때는 그냥 큰 게 좋고 외형적인 관심이 큰 시기잖아요. 어른에 대한 막연한 동경. 그래서 서열을 중시하고 그러다가 이제 6세에서 8세가 되면 성 역할을 구분할 줄 알게 되면서 이것이 직업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9세, 13세가 되면 좀 사회라는 개념,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알게 되면서 사회계층, 질서 개념이 발달되고 4단계 청소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자기인식, 자아정체감이 발달하고 마찬가지로 또래 집단이 중요해지듯이 타인의 생각, 감정을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나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업 포부가 발달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 안 한 내용이 있는데 OX가 하나 있었죠. 여기 보시면 타인에 대한 개념이 완성된다. 3단계 사회적 가치 지향성에 대한 내용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죠. 타인에 대한 개념 완성되는 시기는 4단계 내적 자아 지향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트프레드슨 직업 포부 발달 단계 끝. 바로 문제풀이 해볼게요. 끝은 끝인데 마지막 암기만 하나 더 하고 갈게요.
그래서 요걸 암기하시면 돼요. 고트프레드슨 힘성 사내는 369를 잘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고트프레드슨의 직업 포부 발달 단계는 4단계죠. 힘과 크기 지향성, 성역할 지향성, 사회적 가치 지향성, 내적 자아 지향성. 힘과 크기 지향성, 성역할 지향성, 사회적 가치 지향성, 내적 자아 지향성.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각 단계는 힘과 크기 지향성은 3세부터, 그 다음 성역할 지향성은 6세부터, 사회적 가치 지향성은 9세부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69. 고트프레드슨 힘성 사내는 369를 잘해요. 힘성 사내는 369를 잘해요. 그래서 지금 바로 그냥 암기를 해버리시고 문제풀이 전에 한번 암기를 해버리시고 요 괄호 내용들 중심으로 내용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하신 다음에 문제풀이 같이 공부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문제풀이로 넘어갈게요. 1번. 다음은 어떤 이론에 관한 설명인가? 크게는 진로발달 이론의 범주에 속한다. 자아 개념, 진로 선택의 중요한 요인으로 본다. 하면 수퍼랑 고트프레드슨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 다음 한계와 절충이라는 개념을 중시한다. 한계와 절충 나오면 고트프레드슨. 그래서 정답은 2번 직업포부 발달 이론. 2번 갓프레드슨의 진로 발달 이론에서 제시한 진로포부 발달 단계가 아닌 것은 힘성 사내였죠. 힘성 사내. 근데 여기 보면 사내는 있어요. 내적 자아, 사회적 가치 있는데 힘성 사내 없네요. 그럼 어떡하죠? 당황하지 마시고 서열 획득 단계 뭐였죠? 서열 힘과 크기 지향성 단계였죠. 서열 획득 외형적인 크기에 관심을 갖는 단계. 그래서 2번을 제외하면 정답은 3번. 3번. 고트프레드슨이 제시한 직업포부 발달 단계가 아닌 것은 힘성사내. 그래서 정답은 4번. 4번. 갓프레드슨은 9에서 13세 시기에 어떤 직업적 포부가 발달한다고 보는가? 힘성사내 369. 힘성사내는 369를 잘해요. 그럼 힘성사. 사회적 가치 지향성이 9세죠. 그래서 정답은 3번. 5번. 고트프레드슨의 직업포부 발달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힘과 크기 지향. 사고 과정이 구체화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성역할 지향. 6세부터였죠. 힘성 사내니까 6세에서 9세 사이. 자아 개념이 성의 발달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렇습니다. 성 역할, 성에 따라서 직업 선호가 발달이 된다. 3번 사회적 가치 지향. 사회 계층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서 그렇죠. 사회 계층에 대한 개념 생긴다고 했어요. 타인에 대한 개념이 완성된다. 타인에 대한 개념이 완성된다? 안 된다. 아니죠. 타인에 대한 개념 하면 4단계 내적 자아 지향성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 4번 같이 복습해 보겠습니다.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 자아 성찰과 사회 계층 맥락에서 직업적 포부가 더욱 발달하게 된다. 왜 그렇다고 했죠? 청소년기니까 자아 정체감이 발달하는 시기, 그리고 또래 집단과 어울리게 되죠. 그러면서 타인의 감정, 생각을 이해하게 되는 시기. 그래서 자아 성찰과 사회 계층 맥락에서 함께 고려함으로써 직업 포부가 발달하게 된다. 네. 여기까지 고트프레드슨의 직업 포부 발달 단계였습니다. 네, 여러분 어렵지 않죠? 네. 이게 한번 잘 정리해 두시면 그 다음번에 볼 때는 가볍게 살펴봐도 다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습을 하시고 다음 내용 또 이어서 진행할게요. 네, 이어서 레빈슨의 성인 발달 이론입니다. 레빈슨 이론도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은 아닌데 또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필요한 부분만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레빈슨은 레빈 순환을 먼저 기억해 주세요. 레빈슨은 레빈 순환. 네, 왜 레빈 순환일까요? 인생에 있어서 이 순환 과정을 중시했습니다. 일정한 사이클.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인생 주기 모형,
라이프 사이클 강조했고 또 인생 구조라는 개념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빈슨 이론은 인생 주기 모형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인생을 무엇에 비유를 했냐? 우리의 계절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사계절에 비유를 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반복되듯이 우리의 그 발달도 진로 발달 역시 안정과 변화가 계속 반복된다. 안정과 변화의 계속적인 과정이 반복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진로가 발달하게 된다. 라는 것이 레빈슨의 발달 이론입니다. 앞에서 인생 구조라고 했는데 인생 구조라는 것은 이제 각 단계별로 특정 시기에 우리의 생활을 이루는 틀 같은 거예요. 구조, 틀이죠. 그래서 이러한 각 시기별 인생 구조에는 주요 과업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결혼, 직업을 얻는 것, 뭐 종교 생활과 같은 이러한 주요 과업들이 인생 구조에 이제 들어있다. 그래서 인생 구조 보면은 전성인기가 있고 성인 이전 시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인 초기, 성인 중기, 성인 후기 이렇게 시기를 나누어서 이제 인생 구조, 개인의 생활을 이루는 틀을 이루고 있다. 네. 그래서 안정과 변화의 계속적인 과정을 통해 발달하게 되는데 안정기에 이루어지는 과업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인생 구조를 형성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시기가 안정기입니다. 그래서 안정기 시기에는 새로운 구조를 형성하고 전환기 시기에는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성인 발달은 새로운 구조 형성과 변화의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레빈 순환. 계속 순환하죠. 그래서 네, 여기 들어갈 말도 순환입니다. 지금 괄호에 있는 내용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만 떠올리셔도 이 이론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이. 그래서 사계절에 비유를 했고 안정과 변화의 계속적인 과정을 통해 발달을 했고 이 안정기 때는 새로운 인생 구조가 형성되고 전환기 때는 변화를 겪게 된다. 네.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그 어떤 혼란을 의미할 수도 있고 뭔가 격변의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 또 이러한 변화가 지나고 나면 또 안정되는 시기, 새로운 구조를 형성하고 새로운 구조가 완성되는 시기, 네, 이게 안정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넘어가서 각 시기별로 몇 개의 계열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성인기, 성인 초기, 성인 중기, 성인 후기. 이 시기별로 또 몇 개의 계열로 나누어진다. 이 계열 역시 마찬가지 안정과 변화의 원리에 의해서 무엇이 교차할까요? 무엇이 교차할까요? 우리가 방금 봤듯이 전환기와 안정기가 계속 교차하게 된다. 그러니까 전환기, 안정기 딱 구분돼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일부 교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를 보면은 여기 내용을 보면 전환기와 안정기가 교차된다고 했잖아요. 네. 이때는 이제 변화 시기, 전환기라고 볼 수 있고 성인기로 변화하기 위한 단계. 생활 양식을 형성하는 것은 안정기. 그리고 또 여기 재평가 수정하는 시기를 전환기. 여긴 또 성인 단계가 완성 안정되는 시기 안정기. 이런 식으로 변화와 안정이 계속 반복된다. 순환된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성인 발달 단계를 살펴볼 건데 이것도 이제 암기를 다 할 필요가 없어요. 딱 필요한 부분만 정리를 해 두시고 출제되는 부분 중심으로만 이제 공부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출제가 그렇게 많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게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은 오히려 좀 비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먼저 성인기로 변화하기 위한 단계는 초기 성인 변화 단계입니다. 초기 성인 변화 단계는 17세에서 22세. 네, 레빈스는 성인 발달 이론이니까 성인 시기를 중심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인기로 변화하기 위한 단계, 성역할,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가능성을 탐색한다. 그래서 초기 성인 변화 단계는 성인기로 변화하기 위한 단계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성인 생활 양식을 형성하는 단계는 뭐겠어요? 초기 성인 변화가 끝났으니까 초기 성인 세계 단계라고 합니다. 초기 성인 세계 단계에서는 성인의 생활 양식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생활 양식을 형성하면서 위기를 경험하기도 한다. 그 이후에 30세 변화 단계는 이제 안정기가 끝났으니까 안정기 때는 새로운 생활 양식, 새로운 인생 구조를 형성하는 단계잖아요. 안정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전환기가 오겠죠. 전환기는 다시 변화 단계. 초기 생활 양식을 재평가 수정하는 단계, 다음의 인생 구조를 계획하고, 다음의 인생 구조가 또 그 계획하는 시기가 지나면 정착 단계. 정착 단계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초기 성인 단계가 완성되는 시기, 초기 성인 단계가 안정되는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면 정착 단계, 30대 시기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답지로 출제가 된 내용입니다. 초기 성인 단계가 완성 안정되는 시기는 정착 단계다. 이 시기를 지나면 이제 중년의 또 변화, 혼돈의 시기를 또 거치게 되고 변화의 시기를 거치게 된 다음에는 45세에서 50세 새로운 시대에 또 맞는 인생 구조를 형성하게 되겠죠. 이 시기를 우리는 중기 성인 단계라고 합니다. 중기 성인 단계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생활 양식을 형성하게 되고 또 안정기가 지났으니까 이제 또 변화 단계가 오겠죠. 그럼 계획을 수정 향상시키고 또 다시 안정기가 오겠죠. 중년기가 완성되는 안정기. 이 시기의 이름을 중년기 마감 단계라고 합니다. 중년기가 완성된다. 중년기 마감 단계. 그래서 생산성과 침체감의 위기가 오는 시기다. 생산성과 침체감의 위기가 오는 시기 중년기 마감 단계. 네, 그 이후에는 또다시 전환기가 와서 쇠퇴 두려움에 대한 시기, 마지막 또 안정기가 오면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생활 양식을 또 형성하게 되고 이렇게 변화기, 안정기, 전환기, 안정기 이렇게 반복 순환하면서 성인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성인 변화 단계는 성인기로 변화하기 위한 단계. 그래서 청소년기부터 이제 성인 초기고 초기 성인 세계 단계는 성인의 생활 양식을 형성하게 되고 초기 성인 단계가 완성되는 시기는 정착 단계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중기 성인 단계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생활 양식을 형성하게 된다. 40대 중반. 그리고 중년기 마감 단계는 중년기가 완성되는 시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넘어갈게요. 네, 1번. 레빈슨의 성인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레빈슨 하면 레빈 순환 떠올리시면서 보겠습니다. 1번. 인생 주기, 라이프 사이클 4개의 계절로 구분한다 라고 했죠. 레빈 순환. 2번. 성인 초기 주요 과업은 꿈의 형성과 멘토 관계의 형성이다. 네, 우리가 뭐 직접 이렇게 다루진 않았지만 성인 초기를 떠올리시면 꿈, 멘토 필요하죠. 그래서 대충 맞는 얘기 같아요. 우선은 세모를 해볼게요. 3번. 안정기는 삶을 침체시키거나 새롭게 만드는 시기이다. 안정기 때는 뭐라 그랬죠? 새로운 인생 구조를 형성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만드는 시기는 맞는데 삶을 침체시키는 시기는 아니죠. 네. 변화, 격변 일어나는 시기는 전환기. 4번. 인생 구조에는 직업, 가족, 결혼, 종교 이러한 중요한 과업들, 요소들이 포함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레빈슨의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초기 성인 변화 단계는 성인기로 변화하기 위한 단계를 의미한다. 그렇죠. 초기 성인 변화
변화 단계는 17세에서 22세고 성인기로 변화하기 위한 단계라고 했습니다. 2번 초기 성인 세계 단계는 22세에서 28세였죠. 네, 그리고 생활 양식을 형성하는 시기이다. 그렇습니다. 네, 변화기, 전환기고 여기는 안정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 양식을 형성하는, 인생 구조를 형성하는 시기, 안정기. 3번 중기 성인 단계는 초기 성인 단계가 완성되며 안정되는 시기로서 35세에서 40세 연령에 해당한다. 맞나요? 35세에서 40세 연령 일단 틀렸죠. 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초기 성인 단계가 완성되는 시기는 뭐라 그랬어요? 정착 단계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초기 성인 단계 완성되는 시기는 정착 단계. 3번 레빈슨의 발달 이론에서 성인은 연령에 따라 무엇의 계속적인 과정을 거쳐서 발달하게 된다. 뭐죠? 네, 안정과 변화, 레빈 순환, 안정과 변화, 전환기, 안정기. 네, 이렇게 해서 레빈슨 이론 문제 공부해봤습니다. 문제는 많진 않은데 네, 내용을 좀 알아둬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이해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암기해야 될 부분만 암기를 하세요. 네, 그래서 괄호 친 부분 키워드 위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네, 이번 영상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성 발달 이론. 에릭슨의 이론을 이야기하려면 프로이드와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네, 프로이드 우리 정신역동적 심리상담, 정신역동적 상담 공부할 때 이제 기억이 나시죠? 프로이드는 생물학적 욕구에 의해서 인간은 동기화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주장했어요. 9강에서 처음에 아이들이 이제 엄마 젖을 물잖아요. 그래서 9강기, 학문기, 성기기 이렇게 발달 단계가 이동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에릭슨은 이러한 심리성적 발달 단계가 아니라 생물학적 욕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심리사회적으로 이제 발달하게 된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를 더 강조를 했어요. 사회문화적 맥락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은 전생에 걸쳐서 발달하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프로이드는 사실 생물학적 욕구를 강조하다 보니까 청소년기 이후로는 발달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죠.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는데 에릭슨은 이러한 사회 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전생에 걸쳐서 발달이 이루어진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생의 발달 단계다. 자, 그러면 이제 발달 단계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에릭슨은 이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서 각 단계별로 이제 위기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각 단계별 위기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자가 성장해 나가는,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아기 때 0세에서 1세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안 떠오르겠죠. 태어났을 때 기억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엄마 뱃속에 우리가 있다가 10개월 동안 있다가 세상 밖으로 딱 나왔어요. 편안한 엄마 뱃속에서 계속 지내다가 갑자기 이제 밖으로 비집고 나온 거예요. 세상 속으로. 어떻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 신뢰, 불신,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이제 불안하니까 의심이 되고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0세에서 1세 시기에는 세상에 대한 신뢰를 수립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신뢰감 그리고 불신감 이것이 대립하는 위기를 겪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0세에서 1세가 지나게 되면 유아기에 접어드는데 유아기가 돼서는 이제 핵심이 이제 배변 활동이 됩니다. 영아기는 프로이드 이론에서 구강기에 해당이 되고 유아기는 학문기에
해당이 돼요. 프로이드 이론에서. 그래서 학문기는 배설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릭슨은 유아기 때 이러한 배변 활동, 배변 훈련 관련해서 자율성과 그리고 수치심 회의 간의 대립, 갈등, 이러한 위기를 겪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배설을 참거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쾌감을 느끼곤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배변 훈련은 이러한 개인의 의지, 아이의 의지와 또 어른의 이제 규제가 있겠죠. 배변을 제대로 못하면 어른에게서 수치심, 회의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자율성과 수치심과 회의, 위기다. 이거를 유아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세에서 5세가 되면 아이들이 어때요? 뭐 어떤 놀이를 하더라도 또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엄마 아빠가 도와주려고 하면 이제 못하게 하죠. 자기가 하겠다고 하고. 네, 이런 게 이제 주도성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도성과 죄책감의 갈등이 이루어지는 시기다. 네. 그리고 후기 아동기, 학교를 가게 되면 이제 근면성 열등감의 시기, 이제 인지적 사회적 기술 학습, 학교를 통해서 또 뭐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겠죠. 이러한 배우게 되는 시기, 학교를 다니게 되는 시기다. 그리고 청소년기, 여기서가 이제 괄호친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청소년기는 어때요? 우리 뭐 앞서서 다른 이론들에서도 살펴봤듯이 청소년기 때는 이제 자아정체감, 자아정체성과 관련된 시기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혼미하게 되고, 이 둘 사이의 갈등이죠. 자신의 자아 역할에 대해서 갈등하는 시기, 청소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성인이 되면 이제 대인관계 관련해서 친밀감, 고립감이 대립하는 시기가 되고, 성인기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생산, 희생을 고민한다고 했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생산성과 침체감이 대립하는 시기입니다. 생산성 그리고 침체감, 생산성, 침체성, 이 둘이 고립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다음 세대를 위한 생산, 희생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것에 이제 관심을 갖는 시기다. 마지막 노년기가 되면 자아통합 아니면 절망감과 관련해서 이제 위기를 겪게 된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각 단계별로 과업이 원만하게 수행이 된다면, 네, 영아기 때 과업이 제대로 수행되면 이제 신뢰를 획득하게 되는 거고, 유아기 때는 자율성. 반면에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 이제 불신이 생기는 거고, 수치심과 회의가 만들어지는 거고, 네, 그렇게 심리사회적으로 발달을 하게 된다. 네,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외우면 당연히 좋겠지만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괄호친 내용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기는 네, 자아 정체성, 그리고 자아 역할에 대한 혼란, 이런 위기를 겪는 시기다. 그리고 중년기 때는 생산성과 침체감이 서로 갈등이 되는, 네, 주요 과업이 되는 시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풀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1번. 에릭슨의 심리사회성 발달 이론에서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는, 이 시기는 40세에서 50세로, 자, 이게 연령은 그냥 대략 뭐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마다 조금씩 언급하는 연령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이제 중년의 시기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0에서 50세로 인생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정되고 성숙된 시기다. 단순히 자기 세대의 이익과 번영에만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손들의 세대와 역사적 미래를 위해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드는 데 헌신한다. 네. 다음 세대를 위한 생산성, 희생과 관련된 시기죠. 네. 생성감, 침체감, 생산성, 침체감 관련된 시기. 네. 중년기가 되겠습니다. 2번.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서 청소년기 해당하는 과업, 청소년기 하면 자아 정체성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래서 문제는 딱 이렇게 두 문제인데 네, 전체적인 좀 스토리를 이해하시라고 네, 간단하게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 정리됐고요. 네,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시면 네, 제가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